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는 6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걱정, 스트레스, 과부하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INFJ에게 서두르는 것은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INFJ는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알아차리며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가 조용하고 평온한 순간을 경험할 때 그들은 내면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며 정서적인 안정과 균형을 찾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들이 스트레스와 과부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해주죠. 따라서 INFJ가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돌아가 여유롭게 존재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조화롭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INFJ가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는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FJ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INFJ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항상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느리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INFJ이고 소설을 출판하고 싶다면 출판업계에 대해 배우고 출판사를 찾아보며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작품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소설의 문장 하나하나가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앉아서 이야기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들일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NFJ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천천히 하나씩 진행하며 주변의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내향적인 특성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INFJ는 자신만의 속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INFJ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INFJ의 특별한 특성인 내향, 직관, 감정 및 판단은 그들이 감정을 처리하고 재충전하는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INFJ가 계속해서 사회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들은 압도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욱 느리게 움직이게 되며 때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죠. INFJ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서두르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휴식은 다음 주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반추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INFJ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내면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찰과 휴식은 그들에게 에너지와 영감을 주며 다음 도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INFJ는 자신의 내면 세계와 조화롭게 일치시키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INFJ가 자신의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세 번째, INFJ는 신중합니다. INFJ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거나 변화를 만드는 데 능숙하지만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심사숙고합니다. 만약 INFJ가 변화의 시기라고 판단했다면 그들은 새로운 계획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우고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INFJ는 지금 당장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루,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 이상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INFJ는 어떤 일에 착수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의 속도와 리듬에 맞추어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INFJ는 신중하게 상황과 옵션들을 평가하고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내부적인 고민과 탐색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들이 최선의 선택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확신을 갖게 해주죠. 네 번째, INFJ는 원대한 목표를 갖습니다. INFJ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범함은 실패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이런 성향 때문에 가장 희귀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꿈이 크고 예지력이 뛰어난 INFJ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의 중요성도 알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과 해야 할 일 목록에 꿈을 적용하지 않으면 큰 목표를 현실로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은 스텝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갖추며 작은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며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INFJ가 자신의 꿈과 비전을 현실로 이끌기 위해 인내와 결단력을 발휘할 때 그들은 독특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5번째, INFJ는 타인을 돕습니다. INFJ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지원하는 일과 개인적인 일을 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른 일에 동시에 집중하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 때문에 움직임이 느릴 수 있습니다. 또한 INFJ는 자신의 책임 범위가 아닌 일에도 자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의 많은 도움 요청으로 바쁘고 지칠 수 있죠. 외향적 감정의 보조 인지 기능으로 인해 INFJ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으며 상처 주기보다는 오히려 실망시키기를 피하려고 하죠. INFJ의 성격 특성과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타인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자신의 한계와 균형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INFJ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존중하면서도 목표 달성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6번째, INFJ는 강력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INFJ는 직관적인 성향, 공감 능력, 사회정의에 대한 감각 외에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핵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리게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음 단계가 자신이 확립한 이상과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비롯된 깊은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INFJ의 이러한 관점과 정서적인 면모는 그들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력 있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INFJ가 느리거나 게으른 사람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실제로 적절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면 INFJ는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INFJ는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유들을 통해 독특하고 감동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INFJ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내면 세계와 리듬을 따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에너지를 모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INFJ는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며 세상의 영감과 감동을 전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사회적 관계를 피하는 9가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INFJ에게 있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보람과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올 수 있죠. INFJ는 직관, 동정심, 자기 성찰을 주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INFJ에게 형식적인 사회적 접촉은 감정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고 그들이 그러한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INFJ가 사회적 관계를 피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FJ들은 구조적인 삶을 선호합니다. 예측 가능성과 질서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많은 INFJ들은 구조화된 일상을 통해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러한 선호도로 인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루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INFJ는 관계에서 깊은 연결과 진정한 우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불확실성과 배신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INFJ는 새로운 관계 형성에 신중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INFJ는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INFJ는 오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손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경향이 있는 INFJ는 의사소통이 상호작용되지 않아 오해가 생길 때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INFJ는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오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비공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INFJ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하며 때로는 마음을 열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INFJ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높게 세우고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깊은 인간관계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NFJ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INFJ 유형은 표면적인 대화나 사소한 이야기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와 의미 있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거칠이나 표면적인 상호작용은 시간 낭비로 느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진정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없다면 INFJ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한 INFJ는 직관력이 뛰어나서 진정한 연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감지할 수 있죠. 이런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INFJ를 냉담하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INFJ에게는 그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연결하지 못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네 번째, INFJ는 주변 세계에 대한 깊은 감성을 갖습니다. INFJ 유형은 주변 세계에 대한 깊은 감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공감과 이해를 원합니다. 하지만 INFJ는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정적인 연결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무례한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종종 있죠. 이런 배려의 부족은 INFJ에게 큰 실망을 주고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다섯 번째, INFJ는 갈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INFJ 유형은 불필요한 갈등과 지나치게 감정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며 동정심이 풍부한 성향으로 인해 단순히 논쟁적인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 대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마주치면 INFJ는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기도 하며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INFJ 유형은 지나치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격 유형 중에서도 가장 독립적이고 내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자신을 지나치게 과부하시키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됩니다. INFJ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며 깨닫고 가장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소모할 것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죠. 때로는 친구나 가족과의 연결이 멀어져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압도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활발한 사회적 활동이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INFJ는 때때로 상황에서 멀어져서 자신에게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INFJ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동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INFJ는 사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파악하는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상호작용에서도 복잡한 감정의 파도와 싸워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직관력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예민해서 삶이 도전적일 때가 많죠. 이로 인해 INFJ는 자연스럽게 특정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 또는 걱정과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 깊은 통찰력으로 인해 느껴지는 감정의 밀도는 가끔 압도적이고 위협적일 수 있어서 INFJ는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INFJ 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며 내면으로 몰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8번째, INFJ는 가치와 신념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불편할 수 있어서 INFJ들은 종종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피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곤 하죠.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상처를 주는 대화나 행동에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가치에 반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갈등이나 불화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선택은 다양한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크게 의견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한 직관적인 판단입니다. 9번째, INFJ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INFJ는 개인적인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계란 자신의 안정과 존중받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경계를 무시하거나 침범하면 INFJ는 침해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또는 압도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FJ의 경계를 침범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거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INFJ에게 강요하는 것 등입니다. INFJ는 자신의 경계가 계속해서 침범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자신의 안녕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합니다. INFJ는 종종 두 개의 세계를 갖는 듯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깊은 교감을 강하게 갈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에너지를 회복하고 내면의 집중을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INFJ들이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섬세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INFJ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홀로 걷는 8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정해진 틀에서 듣고 배우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된 사회적 관념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INFJ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INFJ는 사회가 만든 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독특한 개인입니다. 지금부터 INFJ가 일반적인 사회적 관념에 맞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주의적. INFJ의 이상주의적 성격은 스스로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완벽을 추구하고 높은 원칙을 고수하려는 그들의 이상주의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충돌하여 주변 사회에 녹아드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상주의적 성격은 INFJ에게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삶의 풍요로움과 개인적 성장의 원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할 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비관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높은 기준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최고치를 끌어내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주의는 INFJ 성격 유형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INFJ가 갖는 이상주의적 성격은 때로는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직관적.
INFJ는 종종 사회적 규범과 끊임없는 싸움을 벌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규범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규범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INFJ의 직관은 종종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규범에 대한 수능을 어렵게 만들어 자주 사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INFJ의 직관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강력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많은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그들의 직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혁신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때에는 INFJ는 자신의 직관을 따르며 혼자 걷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풍부한 감정. INFJ의 감정의 깊이는 매우 깊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 능력은 부정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INFJ는 깊은 공감력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INFJ는 평생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수 있지만 깊은 공감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한 감정과 순수한 의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와 친절을 가져다주고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목표. INFJ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비밀스러운 희망처럼 느껴지는 목표를 꿈꿉니다. INFJ는 그들의 상상이 때때로 사회적 기준과 상충된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비전에 따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을 가진 낙천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건설적이고 상호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을 내부에서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죠. INFJ는 자신의 가장 훌륭한 특성을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이식함으로써 세상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창의적. INFJ는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창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그들이 타인과 관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의 창의성은 세상에 많은 행복을 제공합니다. INFJ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려조차 하지 않는 각도에서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필터링되지 않은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가 더 크고 더 나은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악, 예술, 작문, 공연 등을 통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상상하고 창의력을 발산하기도 하죠. INFJ가 항상 사회적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의 창의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통찰력. INFJ는 사회적 관계를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어울려지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내향적 특성으로 인해 외향적인 성격으로 가득 찬 모임에서 희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J는 관계 속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듣고 뛰어난 관찰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복잡한 감정, 지식의 깊이, 숨겨진 동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공감하는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경험의 창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삶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일곱 번째, 민감성. INFJ는 감수성이 높고 민감해서 그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진 민감하고 깊은 감정과 메마른 세상의 간극을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감한 감정과 상충하는 세상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FJ의 민감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타인의 어려운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자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NFJ는 자신의 감수성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것이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8번째, 강한 신념. INFJ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신념과 열정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관념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자기 확신으로 인해 주변 세계를 형성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INFJ의 삶의 도덕적 나침반은 그들에게 귀중한 신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런 특성을 기피하는 대신 포용할 때 인류의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INFJ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특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해 현대사회의 엄격한 규범에 맞추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INFJ의 고유한 재능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통찰력과 능력을 제공하죠. INFJ는 세상에 대한 고유한 이해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지식과 공감 능력을 특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INFJ의 삶의 어려움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INFJ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INFJ의 가장 좋은 특성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